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 파트 1 노무현의 정치 중 언론과의 관계 1. 언론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언론은 항상 권력의 반대에 서 있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서구에서 경험을 통해 얻어진 권력에 대한 불신을 토대로 견제 장치의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항상 남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론은 항상 시민사회의 편에 서 있어야 하고 권력과 맞설 때 여러 가지 특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특권은 시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제약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론의 특권이자 자유입니다. 따라서 어떤 권력도 이것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원칙입니다. 중략. 이제 정부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언론에 대해 간섭하지 말고 특혜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불법을 밝히고 법 적용도 일반 시민과 똑같이 해야 합니다. 언론사는 어두운 과거를 스스로 청산하고 정도를 가는 언론으로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언론사주는 비리의 실체가 드러난 마당에 국민에게 사죄하고 기자들에게 언론의 자유를 돌려주던가 아니면 언론사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할 것입니다. 기자들은 스스로 숭고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자존심을 갖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데 맞서고 직장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항거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시민들은 언론의 편파 보도에 매몰되지 않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항의하고 자기 권리를 찾는 당당한 시민이 돼야 합니다. 2001년 6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강연. 2. 언론개혁은 언론 스스로 그리고 국민 사이에서 시대의 기운처럼 일어나야 할 문제지 정부가 정책을 내놓고 깃발을 흔든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정책을 내야지 기자실 바꾸고 오보에 대응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일을 해서 되겠느냐고 책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저는 큰 틀에서 그렇게 전선을 확대시킬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뿐 아니라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언론이 긴장 관계가 돼 어렵더라도 작은 노력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이것이 문화의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상을 다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만큼은 원칙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불편하시더라도 돕는다는 기분으로 해줬으면 하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한국 취재 문화는 이렇구나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3년 4월 4일 청와대 출입기자 초청 만찬 발언. 3. 강자끼리 타협하면 부정부패, 반칙, 특권의 카르텔이 형성되므로 공직사회가 강자의 카르텔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길거리 포장마차 하는 사람에겐 법이 시퍼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무너지지 않지만 강자에게 약해선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지 못합니다. 권력과 언론이 강자 카르텔을 형성하지 않도록 절제해 주는 것은 자신들의 의무입니다. 적절한 방어는 정부의 신뢰와 직결되므로 정부의 신뢰를 손상하는 보도가 나왔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넘어가면 직무유기입니다. 정부의 일이 잘못됐으면 고치고 보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언론의 보도는 마찬가지로 잘못됐으면 피곤하겠지만 반드시 고치고 보고해 주십시오. 그런 불편을 감수하는 게 더 합리적인 사회로 가는 과정입니다. 2003년 5월 3일 차관급 공직자 대상 참여정부 국정토론회 워크숍 발언. 4. 정치 권력과 언론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에 따라 국가 발전, 사회의 진보를 위해 서로 협력, 견제하는 관계로 잘 발전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상호 간의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권력과 언론을 비교해 보면 정치 권력은 통제 장치가 잘 발달되어 있으나 언론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론 상호 간 언론사 내부의 양식 있는 사람들이 비판하거나 토론하면서 적절한 균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언론이야말로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되지 않은 권력은 또 다른 갈등과 문제를 야기합니다. 2003년 9월 2일 방송의 날 기념사. 5. 언론과의 관계에 대한 참여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정부와 언론 모두 자기 절제의 토대 위에서 각자의 소임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상대방을 견제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 가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부도 언론도 바로 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003년 9월 8일 대한매일 이만호 기념 특별기고. 6. 권력이 저지르는 부정과 불의는 누구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살아있는 시민 정신에 의해서만 제어가 가능합니다. 시민들의 살아있는 정신은 바로 올바른 정보와 올바른 공론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민 정신이 살아있도록 깨어 있도록 지켜나가고 가꾸어 나가는 역할을 할 때 그 언론이 바로 정의의 횃불이 되는 것이요 정의의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2004년 12월 14일 CBS 창사 50주년 기념사. 7. 의사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내부 구조를 갖추고 있을 때 신문은 민주주의의 당당한 주체로서 우리 사회를 감시하고 비판할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양하고 균형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정한 지배 집단의 가치나 이해관계에 치우친 언론이 시장을 지배하면 사회적 약자의 이익은 설당을 잃게 됩니다. 2005년 5월 30일 제58차 세계신문협회 총회 발언. 8. 정권과 언론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비판과 견제가 기본입니다. 그러나 파괴적인 또는 분열적인 비판이 아니라 사회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가는 것을 위해서 비판과 견제라는 수단을 가지고 협력해 나가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정권의 힘이 월등할 때에는 언론도 비판과 견제가 중요했습니다. 특히 정보가 통제되는 상황에서는 파헤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권력의 절대적 우위가 있지 않고 정보가 모두 공개된 상황에서 언론의 역할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지키기는 해도 그러나 그것만이 모두는 아닐 것입니다. 깨어서 지키기는 하되 뭔가 새로운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와 대안의 경쟁도 하고 방향에 대해 논쟁도 하고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에 함께 참여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창조적 경쟁과 협력의 관계가 설정되길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그 수준까지 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앞으로 가보자는 것입니다. 2005년 8월 18일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단 간담회 발언. 9. 언론의 잘못된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건전한 비판은 적극 수용하고 잘못된 의견에 대해서는 반론을 요구하고 사실의 왜곡에 대해서는 정정을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투적으로 반복되는 오보에 대해서는 사례를 분석해서 오보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바로잡는 수준으로 가야 합니다. 정책 홍보 기준은 왜곡을 일삼는 언론에 대해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지 일반적 서비스까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취재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의무는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 담당자 차원이 아니라 모든 정책 담당자가 책임감을 갖고 좋은 지적은 받아들이고 오보와 왜곡은 바로잡아야 하며 이를 공직사회의 문화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공무원이 자기 정책에 대해 대응 체계를 갖추면 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정책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5년 10월 25일 정책홍보관리실장 간담회 발언. 10. 참여정부는 우리 언론에 대해 긴장과 견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매우 건강한 관계로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이 본분이므로 정부와의 사이에 긴장이 없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로서는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이것이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6년 4월 6일 제50회 신문의 날 축하 메시지. 11. 민주사회에서 모든 권력은 언론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입니다. 감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는 감시와 비판의 대상보다 더 높은 공정성과 투명성, 도덕성을 가져야 비판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시와 비판의 역할을 맡은 주체가 스스로 정치화되고 권력화되는 일은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성숙한 민주사회에서는 사라져야 할 금기입니다. 2006년 10월 2일 경향신문 창간 60주년 기념 특별기고. 12. 지금 소비자 주권이 행사되어야 할 과연 그런 산업 분야가 어느 분야일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실한 상품이 돌아다니는 영역이 어디지요? 내 생각에는 미디어 세계인 것 같아요. 정말 사실과 다른 엄청난 많은 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로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빌렸는지 출처도 불분명한 의견이 마구 나와서 흉기처럼 사람을 상해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아무 대안도 없고 결과에 대해 책임도 지지 않는 상품들이 널려 있습니다. 물론 배상도 없습니다. 우리 소비자 주권의 시대가 장차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분야가 저는 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다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감시받지 않는 생산자, 감시받지 않는 권력자,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소비자 행동으로만 제어가 가능한 분야입니다. 인터넷이 어느 정도 제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직사회가 이 언론 집단에게 절대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권력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힘드시지만 일반 국민들이 소비자 권리를 행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 권력이라도 가지고 있는 이만한 집단에서 소비자 노릇을 제대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불량 상품은 가차 없이 고발해야 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일 나쁜 것이 유착입니다. 유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2007년 1월 4일 경제점검회의 발언. 13. 어떤 특권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군사 독재가 무너진 이후에는 언론이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하여 시민과 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특권과 반칙의 구조를 해소하는 것은 이 시대의 역사적인 과제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정통성 있는 정부라면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언론이 정확하고 공정한 언론, 책임 있게 대안을 말하는 언론, 보도에 책임을 지는 언론이 될 때까지, 그리고 스스로 정치를 지배하려는 정치 권력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위한 시민의 권력으로 돌아가고 사주의 언론이 아니라 시민의 언론이 될 때까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일부 언론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보고 들은 것과는 사뭇 다른 기사가 나올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생방송으로 보신 내용이라 많이는 왜곡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내일 일부 신문을 보면 오늘 제가 직접 말씀드리지 않고 자료로 배포한 내용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 것인지는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7년 1월 23일 신년 특별연설. 14. 군사 독재가 무너진 이후에 일부 언론이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하여 시민과 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권과 반칙의 구조를 해소하는 것은 이 시대의 역사적인 과제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정통성 있는 정부라면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저는 꽤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훗날 저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만 언론에 굴복하지 않은 것,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언론에 당당하게 잘못된 보도나 의견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만든 것, 이것을 자랑스러운 업적으로 아마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 1월 31일 참여정부 국정과제위원회 심포지엄 특강.
15. 국정 브리핑과 청와대 브리핑을 운영하면서 사실 꼭 이것까지는 안 싸워도 좋다 싶은 것까지도 일일이 하나하나 대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바로잡는 일은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읽거나 말거나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사실과 다른 것은 밝혀서 역사적 자료로 또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2월 27일 취임 4주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 발언. 16. 민생은 정책에서 나오고 정책은 정치에서 나옵니다. 정치는 여론을 따르고 여론은 언론이 주도합니다. 언론의 수준이 그 사회의 수준을 좌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언론이 먼저 선진 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선진국 한번 해봅시다. 정치와 언론만 선진국 수준에 미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와 언론이 각성해서 우리도 선진국 한번 해봅시다. 갑시다. 부탁합니다. 최소한 있는 정책과 사실만은 제대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양심과 용기를 가지고 개혁에 동참합시다. 먼 후일 참여정부에서 가장 보람있는 정책이 무엇냐고 물으면 나는 언론 정책, 언론 대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역부족이고 한계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한 일이고 상당한 진보를 거둘 것입니다. 민주주의 진보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2007년 6월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특별 강연 17. 한 사회의 여론과 정보의 수준을 좌우하는 것은 언론입니다. 이제 사회는 언론이 가는 쪽으로 갑니다. 언론의 수준만큼 갑니다. 지금은 언론이 정치 권력의 압력이 무서워 할 말을 못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언론 자유 못지않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는 언론의 수준과 기사의 품질입니다. 참여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언론과의 관계에서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온 것도 이번에 기자실 개혁을 추진한 것도 이러한 인식 때문입니다. 과거의 낡은 관행을 깨고 정부와 언론이 건전한 긴장관계 위에서 신뢰 경쟁, 품질 경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일시적으로 힘들고 고생스럽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민주주의 발전과 지식정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2007년 6월 7일 공무원 여러분에게 보내는 대통령 편지. 18. 사회가 발전하려면 언론이 달라져야 합니다. 언론의 수준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기사의 생산과 유통에 참여하고 책임있는 비판으로 언론의 정치 권력화를 견지해 나갈 때 언론의 수준과 기사의 품질은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시민 참여 언론 간의 활발한 연대는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도 임기를 마치면 시민 주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 참여할 생각입니다. 2007년 6월 28일 세계 시민 기자 포럼 축하 영상 메시지. 이렇게 파트 1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했고요. 파트 1은 노무현의 정치에 대해서 민주주의, 원칙과 신념, 정치개혁, 언론과의 관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는 파트 2, 노무현의 정책에서 균형발전, 정부혁신, 한반도 평화, 사회통합, 복지, 교육에 대해서 오디오북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시청까지는 아니고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만큼 사랑하고요. 내일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뿅.